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은요. 역사 공부도 좀 하면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차원에서 연방준비제도라는 이 연준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트럼프 대통령, 또 CBDC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런 얘기까지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엊그제였었죠. 지금 계속이기도 한데 이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이냐 사임이냐, 또 보도에 대한 논란들, 단순 해프닝으로 끝이 나기는 했지만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의 해임 사인, 이 재료가 아직 끝은 아닌 것 같거든요.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원에서 이 연준이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꺼보도록 할 텐데, 특히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완전히 삐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파월을 해임하네 사임하네 이것 때문도 있지만 그동안 거의 10년 넘게 준비해왔던 이 CBDC라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거든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CBDC를 붕괴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이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3법 중에 하나, 반 CBDC가 이제 상원마저도 통과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CBDC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다 연준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연방준비제도라는 이 조직이 이렇게 쉽게 트럼프에게 굴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와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연준이라는 자체가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이 1913년 전만 해도 어떤 중앙은행, 중앙에서 은행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자유주의고 은행에 대해서도 너도 만들 수 있어, 너도 만들 수 있어. 진짜로 지금도 미국에서 은행 만들기는 쉽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이제 1913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연준은요, 그 시작부터 음모론의 좀 아이콘이었습니다. 19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영화로도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연준과 타이타닉호의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1912년도 그게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그 배가 침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배 안에는 이 연방준비제도의 설립을 반대하는 상당수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완전히 그 반대파들이 다 사망했다. 그리고 13년에 연준이 시작됐다. 이런 것도 크게 보면 그 연준 음모론의 몇 줄에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연준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FRB가 있고요. 또 하나가 12개의 지역 연방은행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시카고 은행, 뉴욕 은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이달 말에도 보게 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FOMC라는 그게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이사회의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는 달리 이걸 총괄하는, 가령 후보를 추천한다든가 하는 그 이사회, 이렇게 4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FRB와 우리 한국은행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한국은행의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입니다. 이제 기재부 하에 한국은행이 있고, 엄밀히 말해서 이 한국은행은 정부의 건데, 이 FRB는 미국의 중앙은행이기는 하지만 민간 기업입니다. 즉 민간 은행들, 우린 가문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은행들의 지분이 더 많은 또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FRB, 크게 보니 연방준비제도 이 시스템이라는 곳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13개 넘는 은행들인데요. 이게 은행이자 또 가문입니다. 가령 로스차일드 은행, 로스차일드 가문이고요. 워버그 가문들, 워버그라고 또 유명하죠. 라짜드 은행이라고 했을 때 그 라짜드 가문, 또 쿤롭이라는 쿤롭 가문, 유명한 또 유택의 가문이죠. 골드만삭스 등. 이런 이제 가문과 은행들이 연준을,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을 요번에 그 인테리어 때문에 몇 천억 들였잖아요. 감사를 한 해 만에 하는데 아직까지 연준을 공식 감사한 기록은 없습니다. 사무용 비품 이런 감사는 있지만 연준의 내부를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라는 것도 늘 남아있고, 그런데 반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하죠. 미국의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임명을 하는데 어떻게 연준이 그렇게 설치겠느냐. 트럼프가 파월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요. 트럼프니까 그게 했었던 거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 연준을 어떻게 의장을 임명하나를 좀 보고 보면 그 후보 자체를 앞서 얘기했던 FRB 이사회에서 4명이든 5명이든 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규율상 보면 FRB 이사회가 천거한 대에서 대통령이 뽑아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상원 인준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연준이 자기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임명하려고 하면 이 상원 몇 명을 맨투맨 커버해가지고 상원 인준을 늘 방해했던 그런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은 앞서 말한 그런 여택의 가문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횡행해 왔고요. 또 무소불위의 뭐 연준 이런 얘기하는 게 과거 미국 대통령 역사 중에서 연준을 없애야 된다, 연준을 해체해야 된다, 뭐 연방준비제도가 만방의 악의 근원이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불우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연준 해체론을 정말 노골적으로 주장했던 게 케네디 대통령인데 뭐 암살 당했었고요.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번 연임을 했는데 처음에 진짜 연준 없어야 된다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총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회복이 되면서 2번째 연임할 때는 막 신자유주의를 펼치면서 연준 편이 됐었던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일각에는 이 연준 카르텔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다. 그 이제 시작이 뭐였었냐? 2017년 2월,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로 돌아가 보면은요,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이라는 지금의 의장을 임명을 하는데 그때부터 아주 뉴스가 많았어요. 그때 이제 이사회는 이제 게리 콘이라든가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뭐 케빈 워시 뭐 이런 거였었고 파월은 진짜 예상 밖을 하나를 거기다가 이제 꼽아 놓은 거였었는데. 연준 의장은요, 거의 40년 넘게 1900년도 이후에는 모두 다 유태인들만 연준 의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 볼커, 볼코룰의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뭐 벤 버냉키, 자넷 옐렌 다 유태인이었었는데 제롬 파월은 유일한 비유택의 인물이죠. 게다가 파월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경영학도고 경영 관련 변호사 출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M&A 뭐 이런 쪽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월을 임명했을 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연준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가 이제 한번 코로나 터지고 아웃됐다가 이번에 다시 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실은 멋대로 주무를 수가 있는 게 상원과 하원을 다 독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5월에 파월이 이제 끝나고 나갈 경우에는 또 상원도 자기가 꽉 잡고 있잖아요. 이번에 뭐 가상자산 3법도 통과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또 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연준과 트럼프는 완전 대립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을 밀잖아요. 근데 연준은 우리가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야 된다는 CBDC를 몰고 있는데 이미 후보 시절부터 대선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막 대중연설 때 해왔습니다. 이 CBDC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탈하는 행위다. 그래서 나는 편의상 그리고 산업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겠다 하고 CBDC는 안 쓰고 그냥 종이 달러, 이 달러 쓰겠다. 이게 트럼프의 또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중앙은행들, 연준이 다 굴복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가 나온 것처럼 초유의 사태, 연준 의장을 자르려는 거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해임 계획은 없는 게 맞다. 그러나 나는 파월이 진지하게 사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오늘의 이겁니다. 트럼프와 연준의 대립. 현재까지는 트럼프가 완전히 연준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난 뭐 2019년 때도 결국 연준 막 압박해가지고 보험성 금리 인하 시켜서 증시를 살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놓고 보면 코로나 나오고 바이든 들어오고 또 알게 모르게 트럼프를 몰아낸 그 뒷배경에는 연준이 또 숨어 있거든요. 이번에 과연 트럼프와 연준의 대결의 결말 구도. 일단 당장 뭐 이달 말이라든가 이번 주에 파월이 진짜로 사임을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파월이 자기 발로 걸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앞서 뭐 우리가 리허설을 했었죠. 미국의 주식시장에 대한 조정, 그리고 달러는 약세로 빠르게 떨어지겠고 금리는 뭐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뭐 막 흥미도 있지만 연준과 트럼프의 대결 구도 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